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어제 기준에서는 일본 증시가 2%의 급등, 그 흐름에 연동되지 않아서 속상했는데요. 오늘의 기준에서는 일본 니케이 지수 1.7%의 급락, 거기에 또 연동돼서 국내 증시도 어려워졌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변동성 종목군들은 그 눌림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지만요, 말씀드렸잖아요. 52주 신고가, 또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눌림폭이에요. 내일은요, 다시금 52주 또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를 잡아내줄 수 있다. 충분히 펀드멘탈이 뒷받침되고, 그리고 수급이 뒷받침되고, 그리고 시장 환경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50분 동안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계좌 채우시고 수익 잡아내실 수 있는 종목군, 그 종목군 위주로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내일장 불기둥 종목 전부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부터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 혼란스럽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기준에서 변동성 종목군들 특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력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종목군들이 거의 없죠. 그리고 위메이드 오늘 준비해 나왔는데, 위메이드 갭 상승 이후에 12% 찍고 밀렸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도 밀려 떨어져서 빼놓은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의 흐름 어쨌건 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12%의 강세 흐름에서. 그 기준이 뭡니까? 52주 신고가예요. 갭 상승 이후에 52주 신고가 찍고 밀렸는데 정점의 인식이 잡힐 만큼의 거래대금이 터졌다라든가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내일 당장 급반등이 아니더라도 나와주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눌림 이후의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서는 대부분이 다 이슈가 있고 그냥 변동성 확장의 1조 미만짜리 종목에서의 흐름. 한 종목은 1조 넘죠. 2조 넘죠. 한국앤컴퍼니는 경영권 문제이든가요. 그렇게 되면서 최근에 상한가, 그리고 오늘도 추가적인 폭등의 흐름. 근데 변동성이 너무 커요. 평상시에 그 변동이 없던 종목이라서, 거래대금이 없던 종목이라서. 그것만 좀 주의하신다면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들도 편입 설정 잡으실 수 있고, 대처의 기준 잡으실 수 있고, 긍정적인 흐름의 기준도 전부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종목군들 중에서 11월부터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게 옳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검색기 기준에서의 흐름입니다. 검색기 기준에서의 흐름, 그리고 7일 기준에 장중에 우리가 원고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많은 종목을 보여드리지 못해요. 일단 오늘 기준에 대상홀딩스, 다날, 갤러리아, 머니트리, 그리고 한국앤컴퍼니 이런 종목군들이 전부 검색기에서 떠주고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다만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옳은 거는 다 윤정두가 가져간 거냐, 그러진 않아요. 어제 기준에서 예를 든다면 두산로보틱스 오늘 많이 깨졌습니다. 7%나 밀려버렸어요. 그리고 위메이브 12%까지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다시 약세로 전환되기까지 했기 때문에 좀 짜증스러움이 있으셨던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죠. 위메이드.
그리고 여기 HPSP 같은 이런 종목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과 교육을 해서 수익을 잡아내드리는 시가총액 조단위 이상의 어마어마한 종목군들이고, 나머지 종목군들의 경우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변동성만의 흐름, 거래대금 터지고 변동성의 확장, 그 흐름 속에서의 교육적인 요만큼 들어가는 종목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윤정두가 방송 나와서 마케팅을 하고 이야 전부 상한가고 삑삑삑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위험고지 분명하게 해드릴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보셔야 될 종목 날짜가 제가 지금 이거 수정을 못 해놨어요. 아쉽게도 8일입니다. 8일 기준에 개장 전 상한가 따라잡기 맞죠? 오늘 7일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두산로보틱스의 흐름을 이렇게 들여다 보셔야 된다. 기준 거래량에 대해서 꼭 인지를 하셔야 된다. 장 끝나고 500만 주 터지면 뭐 할 거야? 장 마감 동시효과에 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장 다 끝났어. 야 진짜로 500만 주 터지고 상한가 가는구나. 아니 한미반도체도 상한가 갔었으니까 올해 7월 8월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 거래량을 잡아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시간별로의 거래량 부분을 다 들여다보시고 설정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뒷부분 교육에 시간별 거래량 설정 방법을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보시면 어때요? 36년 된 증권카드입니다. 36년 된 거 어마어마하죠. 이건 뭐예요? 실전투자대, 증권사가 운영하는 실전투자대 몇 번? 7번 우승합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부럽죠? 저도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나가고 싶어요. 예? 그 실전 노하우 7번의 실전투자대 파생 실전투자대까지 우승을 한 윤정두의 기준에서 이렇게 윤정두만의 수식을 가지고 종목 검색기를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오픈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HTS, MTS에 수식만 나오시면 윤정두 종목 검색기처럼 핸드폰에 딱 장착할 수 있고 단추만 누르면 그 시간에 맞는 종목이 나와요. 근데 종목이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어마무시하게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형화된 종목군들 거기서 골라내서 2,400개 종목에서 안 나올 때는 한 종목. 오늘 같은 경우 2종목 나와 있었죠.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한국엔 컴퍼니. 종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눌려 있는 장에서 어떻게 종목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오늘 7% 마이너스까지 밀려 내려간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얼마부터 떠요? 46,000원대에서부터 뜨죠. 그렇게 해서 5만 원대, 6만 원대 그리고 11월 27일에는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77,500원에 떠서 그 흐름이 얼마까지 올라가요? 9만 얼마? 7,900원까지 올라갑니다. 얼마? 2만 원 이상.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의 흐름에서 오늘 제일 아쉬웠던 거는 어제도 23시에 교육을 해드렸어요. 오늘도 23시에 온라인상에서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어제도 교육 내용이 뭐였냐면은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 대주주의 지분이 70%의 기준이고 그리고 유통 가능 물량이 지금 제한적인 상태에서 연기금이 4%를 들어와 있고 그죠? 그리고 외국인이 어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은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죠. 그럼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고점 대비 밀리면 차익 실현을 하겠다. 그럼 오늘 고점 대비 마이너스 3%면 전량 차익 실현까지 끝냈어야 되는데 하는 시점에 그냥 다 밀려버렸어요. 안타까운 거죠. 어제 저점을 이탈시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맥없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흐름에서 그냥 손을 놓고 있었다는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거예요. 어쨌든 HPSP도 4만 원, 39,450원, 4만 원 어디서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 어떻게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게끔 문자 보내시면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죠. 결론적으로 이 흐름이 얼마까지 갑니까? 8,100만 주짜리인데 얼마까지 가요? 49,100원까지 갑니다. 대박이죠. 10,000원이 올라와요. 25%. 응?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이번 달 거래일수 5거래일인데. 그런 흐름들의 그런 수익 범위들을 잡아내고 어제도 47,000원대까지 쭉 뻗어 올라갔는데 아쉽게 오늘 또 3% 미끄러져 버렸죠. 오늘은 수급이 조금 물량이 나왔어요. 0.15%? 의미 없잖아요. 지금 13% 이상 매집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러한 HPSP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지금 검색기에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을 다 여러분들 걸로 오롯이 가져가실 수 있어요. 이게 다 뭐다? 검색기 기준이에요. 윤정두는 나빠요. 왜요? 2차 전지 맨날 안 좋다고 얘기해요. 안 좋으니까 안 좋다 얘기하죠. 우리는 7월 말에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전량 차익 실현 끝. 어? 그리고 이제 포스코 DX 이런 종목 개별 매매. 또 오늘 마이너스 8%까지 밀렸다 돌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투자 경고라서 이제는 한 발짝 뒤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그냥 상한가 진입할 때 그거 다 잡아내야죠. 다 수익 내야죠. 다 맛있게도 얌얌 내 수익이다 하셔야죠. LNF가 떠요? 또 포스코 퓨처엠이 최근 들어서 떠요? 아유 그러면 편입의 기준이죠. 거래대금 수반하고 움직임이 나오는데 다만 최고점을 찍을 때 이 고점에서의 흐름 이렇게 밀려 내려왔어요. 2, 3개월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충분한 기간 조정과 30에서 50%의 가격 조정이 나왔어요. 그럼 이 당시에 만약에 이만큼의 거래대금 예를 들면 포스코 퓨처엠이요 3조가 넘는 거래대금 이제는 3조가 안 터져도 돼. 왜? 한 방에 고점을 넘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지금의 기준에서는 어떤 기준이 잡혀요? 지금의 기준에서는 시장의 최상위의 거래대금만 형성하면 돼. 3조가 아니어도. 그래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다 형성이 된 거예요. 다만 이 3조를 넘길 수 있겠느냐. 고점을 넘기려면 그에 맞는 그 수준의 거래가 터져줘야 된다. 에코프로가 4조를 넘기고서의 정점의 흐름이었는데 4조를 넘기고 고점을 넘길 수 있겠느냐. 에코프로 BM이 지금 월봉으로 아주 이쁩니다. 상승 장악 확인형이에요. 근데 거래대금이 있어야 신뢰도가 높죠. 근데 거래대금이 7월 26일 날 찍은 5조 원대의 거래대금이 실릴 수 있겠느냐. 10월 30일 날 코스닥 시장에 전체 코스닥 시장에 거래대금 얼마? 4조 8천억이 안 됩니다. 에코프로 BM 혼자서 5조를 넘겼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기준에 고점을 넘기러 가면은 5조를 터뜨려 줘야 신뢰도가 높죠. 5조가 안 나오는데 주가만 움직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점으로 치고 올라갈 때 거래가 있으니까 매물을 잡아먹고 올라가는 거죠. 거래가 있어야만 움직임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일주 월봉 전부. 그래서 그런 흐름들의 수익 범위. LNF입니다. 계속 뜨잖아요. LNF입니다. 어제도 떴잖아요. LNF입니다. 그리고 나서의 흐름들은 이런 대상홀딩스입니다. 와후. 12월 5일에도 대상홀딩스입니다. 12월 5일에도 대상홀딩스입니다. 그 흐름이 아프리카 TV에서도 어제 그제 이런 기준이잖아요. 6일 날의 기준에 아프리카 TV 실질적으로 얼마? 2%, 3%, 2%대 포착이 돼서 진입 그리고 나서 중간에 한번 탈퇴 재진입이잖아요. 같은 자리에서 계속 횡보하다가 빠바바바밤 탈퇴? 아니지. 상한가까지 또 가버립니다. 그러면 사실상 여기서 아쉽지만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 신호가 나오더라도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1조 이상짜리 종목은 10%까지 따라붙고 1조 미만의 종목이잖아요. 9천억 원대죠. 그러면 얼마?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어떻게?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오면. 어제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10% 전후에도 재편입을 고려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미 20% 수준이에요. 어찌됐든 저 바닥에서 떠서의 흐름으로 이러한 상한가 수익까지 우리는 상한가의 절반 이상 차익 실현 그리고 음목 떨어지면 전량 차익 실현. 오늘 되돌림의 흐름이 있었죠. 7일 날의 기준에 대상홀딩스가 또 뜹니다. 대상홀딩스입니다. 또 뜹니다. 우리 직원분들 모니터링 하신 분들 계시면은 수익 기준에 11월부터 잡으러 했잖아요. 대상홀딩스 11월 말에 얼마에 잡힙니까? 8,000원에 잡혀. 아까 보니까 그 이상의 가격 10,000원으로 뭐 설정을 해놨던데 8,000원에 잡혔잖아. 방송에서 11월 말에. 결론은 그게 오늘 17,000원대? 그럼 얼마예요?
단기 그냥 말 그대로 따버립니다. 근데 1조 미만짜리이기 때문에 개별 매매 기준만 설정을 해드렸죠. 그런 수익 범위를 가지고 가셔야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날이 떴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떠요. 진입하고 순간적으로. 그리고 바바바바방 그리고 또 꺾여. 그럼 다날의 경우에도 시가총액 1조 미만에 순간적인 흐름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QR코드 찍고 지금 QR코드 찍고 들어오세요. 뭘 멍하니 이러고 계시면 어떻게 해?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노란톡에 계시면 윤정두가 캡처해서 딱딱딱 이렇게 올려드리고 TY홀딩스입니다. 딱딱딱 올려드리고 그러고 나서 TY홀딩스 상한가까지 진입을 하고 조금 전께 뭐였어요? HTS 버전에서의 차트였죠. 그러면 핸드폰 버전에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핸드폰 버전에서 딱 정형화되어 있는 종목 검색기에서 튀어나와서 수익 잡아내셔야지. 어떻게 해야 된다? 문자 지금 보내십시오. 지금 문자 보내줘서 나 종목 검색기 주세요. 그래서 이런 수익 좀 잡아내게 해주세요. 이 수익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이제 12월 달 것만 가지고 나올 거예요. 너무 많아. 뭐 11월 달부터 해서 보니까 너무 많아. 12월 것만 보시더라도 충분하거든. 12월 달에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든가 대상홀딩스라든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11월 말에도 막 두산 노버텍스부터 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부터 해서 HPSP부터 해서 아니 누가 2차 전지를 왜 안 좋아해? 거래가 터지고 움직임이 나온다면 1조 5천억씩 거래 터트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 거래만 터지면 왜 못 들어가? 1조 5천억씩 터지면 거래되고 우리나라 1인데 그 수익 범위들을 다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선배님들처럼. 종목 검색기 땡큐예요 라고 매일매일이잖아. 6일, 7일 계속 대단해. 한겨울에 팬티만 입고 말이야. 대단해. 이러면서. 교육 제대로 받으시고요. 23시 요즘에 뭐 계속 밤새서 교육해드리잖아요. 지금 바로 문자 신청하셔서 종목 검색기까지 여러분들 핸드폰에 무료로 다 받아 놓으십시오. 저는요. 잠시 후에 위메이드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의 기준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은 3분기 실적이 흑자되는 데다 와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위믹스에 관련된 내용부터 해서 많은 내용의 이슈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지금 PER 6배, 자산가치 대비해서 6배 움직임을 가져간다? 이게 저평가 아니죠? PER 20배, 아무리 게임주여도 저평가 아니죠? 3분기 흑자 전환됐지만 누가 뭐라 해도 적자입니다. 2025년도 전망치는요. 위메이드 같은 케이스는 이제 막 2조를 넘긴 주식수가 몇 주예요? 3,380만 주입니다. 7만 원 곱해주면 이제 막 2조 넘긴. 오늘 장중에는 뭐 어마어마했죠. 2조 5천억 막 이렇게. 근데 결론은 그 2조가 넘는 종목에 1,700억의 순이익. 그러면 성장주이기도 하고 게임주니까 저평가라고 논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딱 그냥 저평가가 아닌 요 정도면 뭐 고평가라고 뭐 팔 필요는 없겠다. 요 정도 수준으로 해주는 것도 많이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왜요? PBR이 6배니까. 응? 더욱더 실적 개선폭이 가시화되면 모를까. 주가가 여기서 올라가면은 부담스러운 고평가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위험 고지를 해드리는 거예요. 위험 고지를. 아무리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어도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올해는 적자입니다. 흑자 전환을 했든 말든 적자야. 아이 그래도 3분기에 저 흑자 전환했으니 4분기 좋아지고 내년 좋아져도 저평가가 아니란 얘기예요. 저평가가 아닌 상태에서 그냥 막 이런 내용이 나와. 두바이에 이노베이션 허브를 만들어서 그냥 이래저래 하면서 위믹스 관련해서도 그냥 위믹스 플레이스 센터를 만들어서 이래저래 한다 이거야. 어? 2차 전지랑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럼 또 2차 전지 옹호하시는 분들은 이야 어디다가 2차 전지랑 갖다 붙여 막 이러고 답답합니다. 바이오 좋아하셨던 분들은 또 바이오에서 그러고 바이오 종목 2차 전지 또 우리 위메이드 게임주들 또 반도체 소부장 종목까지 한미 반도체까지도 그리고 로봇 관련주까지도 전부 펀더멘탈적으로는 검증 받아야 돼요. 중립도 아니야. X 삑 그리고 나서 기술적인 부분을 보는 거예요. 36년 동안의 실전 투자 대회 2007년까지만 딱 진행했죠. 2009년까지 했구나. 2009년까지 해서 파생 상품도 1위를 했으니까 증권사 하도 못하게 해서 결론은 7차례 우승한 전문가 우리나라에 어딨냐고. 단 한 명도 없죠. 그것도 파생까지 우승을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죠. 전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다 들어가고 이런 거 간단한 것 같지만 이런 교육 자료 다 만들어서 그런 윤정두가 기준을 잡고 펀더멘탈적으로는 검증받아야 됩니다. 누가 얘기했잖아. 바이오, 2차 전지 가장 윤정두가 싫어하는 게 바이오주였죠. 왜냐하면은 성장성은 뭐 인정을 하겠는데 실적 검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 안 봐. 아무리 돈을 주고 사라도 안 사. 그러다가 거래가 터지면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정확한 수익. 언제? 2020년 11월 25일일 겁니다. 셀트리온이 거래대금 3조 6천억 터지면서 26% 급등 나올 때 우리나라 기록을 깬 거죠. 삼성전자의 거래대금, 하루 거래대금을 넘겨버린 거예요. 역사상 거래대금 1위로. 물론 2021년 1월 11일 날 그 기록이 깨지긴 했지만 다시 삼성전자가 8조 3천억 터지고 1위에 올라섰지만 그날 이후에 20년 11월 25일 이후에 셀트리온 제약 상한가 수익 다 잡아내고 셀트리온 26% 수익 다 잡아내고 그 흐름 이후에 1월까지의 변동성 확장 근데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급감하죠. 그럼 기술적으로 끝났다는 거야. 마지막에 들어간 물량은 거래대금 급감하더라도 한 템포 쉬나? 한 템포 쉬나? 내일은 터지겠지? 그러다가 뒤돌아보니까 이거 너무 멀리까지 왔다. 야 여기서라도 마지막 물량은 손절하자. 그래야 기존에 엄청난 그 수익 다 지켜내는 거죠. 그게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주가가 이렇게 빠지다가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 터지고 돌려질 때 어떻게 해? V자형 반등 나온다.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유치원생도 한 번 들으면 아는 내용이야. 올라가다가 대량 거래가 초 대량 거래가 터지고 무너져 내리면 이거는 끝났다라고 배우는 게 유치원생도 한 번 들으면 알 내용이에요. 그런데 꼭 보면은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던 셀트리온이든 또 보름 만에 더블 수익이 났던 SK바이오사이언스 2021년 7월 달의 흐름이든 그 당시 기준에 카카오뱅크의 흐름이든 시가총액 6위짜리 카카오뱅크 전부 고점 대비 60%, 70%, 80%까지 밀리잖아요. 바이오 또 위메이드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야? 위메이드 21년도에 위믹스 등이 얻고 막 날라갔죠. 무릉 8천억짜리 3개월 만에 7조. 그 7조가 1조 미만까지 깨지잖아. 펀드멘탈이 뒷받침 안 되는 종목은 시장이 무너지든 자체적으로 조정을 받든 조정이 나오는 시점부터 해서의 그 조정률은 상상을 초월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펀드멘탈 안 되는 종목은 그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도
또 한 분야에 맹신하신 경우는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야. 바이오 좋아하시는 분들, 또 2차 전지 좋아하시는 분들, 또 로봇주 좋아하시는 분들, 또 게임주 좋아하시는 분들, 또 반도체 소부장 좋아하시는 분들, 그럼 남을 다 인정해 주면 되잖아요. 아, 프리미엄이 높구나, 성장성 좋구나. 야, 그래. 근데 뭐 펀더멘탈 검증은 안 되고 뭐 성장성 좋은데 뭐가 있을까? 심리적으로 좋다라는 건 뭐 그렇다고 치고, 그럼 모멘텀도 있어. 그러면 기술적으로 수급이 들어와서 누군가 사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좋다 하고 있으면 뭐 할 거야? 주가는 맨날 밀리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좋다 했는데 아 이거 못 기다리겠네. 저쪽은 더 좋다는데 팔고 나가면 또 쭉 밀리고. 객관적인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객관적인 기준. 응? 그냥 앞에 나와서 현혹시키고 2025년이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36만 원 갑니다. 뭐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을 하고 앉아 있고 에코프로가 700만 원 갑니다. 정신 이상한 사람들 얘기를 왜 듣고 있냐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제대로 된 수업을 받고 여러분들이 재테크하러 오셨지 이상한 사람들 추종해갖고 뭐 무슨 교주 집단이야? 그거 아니잖아요. 2차 전지도 옥석가리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누가 좋고 나쁘고의 옥석가리기가 아니라 거래대금이 수반되고 기술적인 흐름에서 탄력이 나오는 종목군들. 저평가는 아니라는 걸 누구나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메이드도 저평가가 아닙니다. 근데 들여다보는 거는요. 수급에 있어서 두 가지죠. 거래대금이 터지는 거. 포스코 홀딩스가 올해 28% 개인들에게 물량 넘겼어요. 2월부터 28%를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겼는데도 주가가 급등이 나왔어요. 밑으로 집어던지는 게 아니라 방향성 흐름을 위로 주면서 계속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은 거래대금이 터져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메이저가 매집을 해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이는 거냐? 그래서 변동성 매매가 큰 거냐? 아니면 메이저들의 매집이 있는 거냐? 지금의 기준은 반도체 소부장 쪽은 최소 5%에서 15% 수준의 매집이 진행돼 있어요. 누가요? 한미반도체 10% 가까이. 주성엔지니어링 12% 수준. HPSP 15% 수준의 매집이 진행돼 있어요. 그리고 거래를 중간중간 터뜨리면서 고점을 넘겨요. 위메이드의 경우는 게임주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몇몇 종목 뭐 수급 좋은 종목도 있겠습니다만 10%에 달하는 언제부터요? 9월 22일부터 지금까지 10%에 달하는 매수를 했다가 오늘 1% 수준의 물량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1% 매도가 나왔으면 주가 밀려야 되잖아. 갭 상승 7%에 12% 찍고 거기서부터 눌려서 종가는 보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1% 물량이 작은 물량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물량입니다. 그걸 집어던지는데 무슨 악재가 있어서 이했다 난 손절하겠다 해서 막 밑으로 집어던지는 게 아니라 들어 올려놓고 위에서 정리한 거잖아요.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고 거기에 거래 대금까지 형성되어 있는 종목이라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11월 8일 날 48,000원에 뜨고 이게 얼마요? 그 당시 기준에 62,200원 찍습니다. 그리고 53,000원대 5만 원 수준 막 밀려 내려갔다가 다시 눌려서 7만 원대 찍고 그리고 최근에 71,700원 고점 찍고 그리고 살짝 눌린 다음에 오늘 갭 상승 이후에 뻗어 올라간 게 얼마? 7만 원대 후반까지 가버려요. 12% 올랐다고. 종목 검색 기자 이게 지금 뭐예요? 종목 검색 기잖아요. 12월 4일 날 9시 18분에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 그렇게 해서 종목가 나와봐라 했더니 위메이드 빵 튀어나오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1월 말 12월 초에 얼마 10만 원대 초반에 딱 포착되고 14만 원 넘겨주고 얘는 4만 아까 얼마에 보셨어요? 아까 4만 6천 원. 그러나서 계속 치고 올라가서 밀렸다가 돌려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지금 다시. 그래 7만 원 넘기고 그 흐름 속에서 포착되고 막 10%씩 하루에 이렇게 움직이는 이 흐름 속에서 71,700원이 52주 고가였는데 77,800원 12%까지 폭등이 나옵니다. 개장초에 갭 상승 이후에 빵. 그렇다면은 1.5%의 변동성 그렇더라도 3% 75,000원대는 차익 실현하셔야지.
거기에 실질적으로 74,000원 수준에서는 전량 차익 실현을 하셔야죠. 그럼 그거를 놓치셨다면 보합권 수준에서 고민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저점이 69,000원이어서 69,000원 이탈되면 정리하십시오라는 동영상 교육을 뿌려드렸어요. 근데 이탈돼 버렸습니다. 그럼 기계적으로 잘라내는 거야. 종가가 보합으로 끝났어요. 69,400원으로. 잘라냈으면 잘라낸 가격보다 위로 끝났다 배합하는 게 아니라 잘라내고 나서 돌릴 때로는 다시 들어갈 걸 고민해 보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얼마였어요? 75,000원. 여기서 정리가 됐어야 돼. 75,000원. 또 2차적으로 74,000원. 75,500원, 74,000원 정리되고 나서 바닥에서 다시 재편입의 기준. 근데 나는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쳤다. 나는 직장 다니고 나는 사업하고 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고 다 놓쳤다. 그러신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내일장에 또 보는 겁니다. 최근의 기준 거래량. 최근 거래량의 70% 수준이 실리고 양봉이 되면 들여다볼 수 있다. 그 70%의 기준 400만 주 수준의 거래. 원래는 350만 주 정도 되는데 더 터져야죠. 그래야 꼬리가 안 달릴 거 아니에요. 오늘처럼 갭상승 이후에 뻗어 올라갔다 꼬리 달리고 음봉으로 떨어지는 거 삑삑삑. 결론은 위메이드 부분에 400만 주 기준 거래량이면 9시 10분에 10% 40만 주, 9시 반에 80만 주, 10시 기준에 120만 주 터지고 양봉이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을 놓고 보시는 거예요. 이런 월봉의 기준까지. 잠시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월봉, 수급, 주봉, 일봉까지 교육해 드릴 겁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사실상 위메이드에 대한 전략 부분을 목표 주가를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를 75,000원 잡아드렸는데 이 부분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88,000원 잡아드렸어요. 이것 뒤에 설명드릴 겁니다. 굉장히 선이 복잡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간 교육, 23시 교육을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찾아오시면 QR코드 찍고 노란톡 오세요. 그러면 제 방 보실 수 있는 또 링크를 올려드려요. 무료로 다 보실 수 있단 말이지. 아니 이 바닥에서 이러한 수익 범위를 왜 다 놓치고 엉엉엉 우냐 이거야. 이 바닥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요 고점에 요 라인 있죠. 그때 당시에 수급 범위, 그 다음 범위의 수급 범위, 그리고 거래를 수반하면서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 그리고 하락 장악 확인형의 흐름, 그리고 다시금 여기서 돌려지는 흐름에서 거래가 수반되는데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흐름입니다. 이 수급, 이 강력한 10%의 이 수급이 물론 오늘 1% 가까이 밀려나가긴 했습니다만 이 수급이 상당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매도한 물량이 밑으로 마이너스로 집어던지는 게 아니라 들어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 차익 실현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조절해 가면서 종가 맞춰 나가면서
시간에서 지금 다시 1% 이상 7만 원대 초반 돌려놓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결론은 이러한 캔들 하나 잘 보셔도 되고 이러한 매집의 규모를 하나만 잘 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11월 23일이에요. 11월 23일 얼마 53,000원. 이거를 11월 23일 53,000원일 때 교육을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께 2주 전에. 2주 전에 정확하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53,000원에서 69,700원일 때 제가 캡처를 뜬 겁니다. 지금 시간에서 어찌됐건 7만 원대 다시 흘러가고 있고요. 요 고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고점의 흐름이 오늘 77,800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똑같은 기준에서 월봉의 기준인데 수급만 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를 더 먼 거리로 보여드린 거예요. 거래량이 수반되고 움직이느냐라고 했는데 월봉 기준에 중순도 아닌 초순에 이만큼의 거래. 여기까지의 거래가 수반된다 5천만 주 기준에 될 수 있죠. 하루에 뭐 4,500만 주씩 터지고 있으니까. 오늘이야 뭐 거래가 좀 둔화됐지만. 그렇게 된다면 요 수급의 범위라면은 변동성의 확장은 당연히. 조금 전에 이 화면이 53,000원이라니까요. 오늘 종가가 69,700원, 지금 7만 원 넘기고 있고 장중에 77,800원. 어제 야간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라면은 전체 거래대금 교육 받으면서 차익 실현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교육까지 싹 다.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수급 보여드린 것처럼 매집의 기준에 10%에 달하는 매집은 어느 정도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느냐. 2008년도 도서 그대로 캡처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해상도가 떨어지지. 응? 자 보세요. 9월 20일부터 12월 6일 어제까지입니다. 지금 방송을 위해서는 원고를 준비해 갖고 오니까 미리 잘라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까지의 기준이에요. 어제까지의 기준에 어제 이 자리에서 교육해드린 HPSP가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서 2,400개 종목에서 쌍끌이 순매수 3위입니다. 3위. 시가총액 3위가 아니잖아. 그리고 위메이드의 경우가 여기 있습니다. 10위에. 시가총액이 10위가 아니잖아요. 시가총액이 10위가 아니잖아요. 오늘 종가가 69,400원으로 끝났는데 3,380만 주짜리거든요. 거의 10%에 육박하죠. 오늘 일부 팔아서 이제 300만 주 수준이라 8%대 9% 수준의 매수 물량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매수 물량 어제까지의 12월 4일까지의 흐름이고 실질적으로는 10% 가까운 물량 그 평균 단가가 53,000원을 넘기고 있어요. 5만 원만 기준 잡았을 때 그래서 그 전에 목표주가 설정해 드렸을 때 7만 5천 원. 그걸 오늘 한 방에 넘긴 거예요. 넘기고 꼬리 달렸기 때문에 전량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은 못 하신 거지. 차익 실현하고 다시 들여다봐야죠. 왜? 누적적으로 수급이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23일 날 이 갭에 대한 부분도 교육을 해드렸어요. 이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까지. 그것이 이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88,000원까지도 설정할 수 있다. 그 교육을 잡아드렸거든. 결론적으로 주봉의 기준에 여기서 교육해드리고 요자락의 흐름 속에서 5만 원대 초반까지 내렸던 흐름이 이렇게 5만 원 전후까지 내렸죠. 그게 77,800원까지 이렇게 얼마 50% 이상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봉입니다. 2주 만에 50% 이상. 그리고 차익 실현 효과가 터졌는데 이 부분도 전체적인 흐름을 추세적으로 꺾지 않았다. 수급 부분이 일부 나왔지만 부담스럽지 않다. 결론은 일본 기준에 23일입니다. 53,100원이에요. 2주 전 이 자리에서 교육해드린 그 화면 그대로입니다. 결론은요. 상상을 초월하자 53,000원이면 여기 요 자리. 이 흐름을 이 수익을 또 놓치실 거예요. 이 수익 놓치셔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와 위메이드 대박입니다. 위메이드 행복해요. 위메이드 단순하잖아요. 종목 검색에 그냥 포출되고 포착되고 터져 나오고 야 이 수익 범위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행복하네. 지금 당장 문자 보내시고요. QR코드 찍고 빨리 들어오셔서 합류하십시오. 저는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마지막 종목 검색기에 대한 교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정두가 2차 전지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의 손익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수익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수익 난 거를 다시 손실로 가지고 가실까 봐. 결론적으로 어떤 종목이든 펀더멘탈적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드린 2차 전지, 또 우리가 요즘에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50보 100보예요.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뭐 제약 바이오 주죠. 그리고 조금 전에 교육해드린 위메이드, 그리고 로봇 관련주. 아니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을 할 거야. 프리미엄이 다들 높아요. 검증 받아야 돼. 그래 철저히 기술적인 대처를 하는데 그 기술적 분석에 대한 교육 받아도 끝이 없잖아요. 그래 기초부터 제대로 배우시라는 거고. 그리고 종목 검색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여러분들 핸드폰에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이름을 불기둥 AI라고 전놨어요. 그 불기둥 AI가 열일을 합니다. 우리는 7월 24일부터 3년 동안 매수 매도를 해왔던, 밀리면 편입하고 고점에서 고점 인식 잡히면 차익 실현하고, 근데 24일부터는 전략 매도 신호를 계속 드렸어요. 24일 날 전략 매도. 근데 25일 날 다시 종목이 떠요. 2차 전지 위주로? 그럼 편입. 근데 이때는 제한적으로 편입. 개별 매매나 하십시오. 윤정도는 편입의 기준을 잡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는 24일 날 정점 인식을 잡았거든요. 포스코 홀딩스가 거래대금 4조가 터지면서 4조 넘게 터지면서 그 4조라는 거는 올해 10월 30일 날 코스닥 시장 전체 거래대금이 4조 8천억이 안 나왔다니까요. 전체 시장이. 근데 포스코 홀딩스 혼자서 4조 이상 터지면서 24%, 26% 올라오다가 14%씩 막 밀려 내려갔어요. 장중에. 근데 차익 실현을 안 한다고? 종가상으로 밀려 내려가다가 다시 돌려서 종가상으로는 꼴이 제한적으로 끝났거든요. 그랬더니 와 대박 나셨죠? 그러면 안 돼. 꼴이 달리면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이니까 차익 실현해야죠.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야 거래대금이 4조가 터지고 움직여? 이건 아닌데. 양봉은 괜찮은데 꼬리를 그렇게 길게 달아? 고점 대비 막 14%씩 내려와? 이건 아닌데. 그럼 정리입니다. 그래서 그때 병행하던 포스코 퓨처엠을 차익 실현한 거예요.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떻게 됐어요? 인터내셔널 24일 날 상한가, 25일 날 10%까지 추가 폭등, 26일 날 또 상한가. 시가총액 8조 9조 하던 애가 그냥 얼마요? 따블이 난 거야. 3일 만에 거의 따블. 상한가 한 방에 10%에 또 상한가니까요. 결론적으로 7월 25일 날 13시에 여러분들께 방송을 진행해 드릴 때 에코프로 BM이 4.33% 42만 2천 원에 포착돼 있던 상황이에요.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고. 이게 종가가 19.99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날도 42만 2천 원 대비해서 엄청 크게 올라간 거죠. 나머지 다 큰 주가가 탄력을 받았고. 그러고 나서 26일 날은 뭐 상상을 초월해요. 막 아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17조까지 올라가요. 3일 만에. 따블이 난다니까 3일 만에. 17조. 와닿지도 않죠. 17조면 시가총액 최상이에요. 오버슈팅이 아니야.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 BM이 10조 왔다 갔다 했는데 연초에. 근데 불과 6개월 만에 2월부터 움직였거든요. 6개월 만에 주가가 얼마요? 그 전날 방송할 때 42만 2천 원 포착될 때도 40조까지 올라온 건데 10만 원 전후하던 게 이게 48만이요. 58만 4천 원까지 올라. 16만 원 올라 하루 만에. 25일 날도 폭등이었지만 26일 날 추가 폭등 나오면서 그러니 3거래일 만에 무슨 뭐 따블이 나는 17조짜리가 나오고 시가총액이 에코프로 BM 합산해 97조. 지금 하이닉스도 지금도 90조 조금 넘는 90조 중반인데 이 당시는 90조도 안 됐는데
하이닉스 순이익이 많이 나오면 15조까지 나오던 그런 종목인데 얘네는 영업이익이 1조도 안 되는데 어찌됐건 그 흐름에 26일 날 13시 15분부터 전량 매도의 신호가 나옵니다.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매도의 신호, 탈퇴 신호가 나와요. 이때 거래 대금이 에코프로 BM이 4조가 넘었고요. 에코프로가 4조를 넘고 4조, 에코프로 BM이 5조, 포스코 퓨처엠이 3조 원대, 포스코 홀딩스가 8조를 넘겼어요. 저점에서 편입되고 이 고점에서 매도 신호가 이렇게 나오면 차익 실현을 하시면 돼요. 이게 전부 뭐다? 종목 검색기 HTS 버전과 모바일 핸드폰 버전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락에서 전량 차익 실현했는데 재편입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윤정도는 못한다. 왜요? 거래대금 8조가 터지면서 그냥 윗꼬리가 아니라 윗꼬리 어마어마하게 달리고 음봉 떨어지고 무너졌다. 그건 공매도의 영향 절대 아닙니다. 공매도 1의 영향도 없습니다. 단 1의 영향도 없어요. 그 박순혁 작가 같은 이상한 양반, 선대인 씨 같은 이상한 양반 얘기 듣지 마세요. 그 거짓말에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편입해서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기술적 분석이 기자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업종 어디나 다 있어요. 우리는 7월 24일부터 이렇게 자동매매, 이것도 신청하셔야 될 거냐. 무료로 지금 신청해야지. 자동매매를 하든 말든 하지. 무료로 받아가셔서 검색된 종목으로 이런 수익 7월 24일부터요. 전부 보세요. 전부 2차 전지 고맙습니다. 전부 2차 전지 행복합니다. 전부 2차 전지 나 이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전부 7월 24일부터요. 그리고 7월 24일, 25일 추가적인 급등 나올 때 왜? 24일 날 양봉이어서 못 파셨던, 안 파셨던 분들. 그 다음에 27일 날 급락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그냥 늦게 정리하신 분들 빨리빨리. 그리고 7월 28일 반등과 7월 31일 반등에 전량 매도. 근데 박순혁 작가 뭐라고 떠들고 다녀요? 7월 28일과 31일 날 자기가 1억 원씩 더 샀다. 특정 증권사 상품을. 그러니까 당신들도 사라. 기회다. 나쁜 사람이지. 그냥 만은 책 팔아먹고 몇십억을 벌어서 지금은 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사모님이 사지 말래요. 나쁜 사람이지. 집을 팔아서 사야지 그 사람은. 왜? 여러분들을 현혹시켜서 그 손실을 잡아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떤 섹터에 대해서 맹신을 하지 마시고 그게 실질적인 실적이 지금 나와 있는 종목군들이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맹신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차익 실현할 때 차익 실현하시고 지금의 기준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 얼마나 좋아요. 2차 전지로 보지 말고 개별 종목의 기준에 이슈가 있어서 변동성이 확장돼 있다. 포스코 DX 같은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